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강원도의 오대산에서 친구들과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아주 오래전 이야기야. 내가 아주 꼬꼬마 시절의 이야기지. 덩치는 어른과 같이 커졌지만 정신은 여전히 미숙했던 내 고교 시절 벌어졌던 이야기야. 그때 가장 친한 녀석과 여름방학이 시작하자마자 등산을 가기로 했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초등학생, 아니 국딩이었지. 국딩 때부터 서울과 경기권에 온 산을 다 섭렵했고, 중학생 시절에도 전국의 유명한 산은 이미 한 차례씩 순례를 다할 정도로 산을 좋아했었어. 그 시기에는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호연지기를 가슴속에 담고 있잖아. 우리는 목표를 세웠어.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전국의 산을 다 돌고 대학 가면 세계의 산을 정복해보자고. 뭘 하던지 그렇게 의기양양하던 시절이었지. 가끔 우리가 산을 간다고 하면 자기도 산 좋아한다며 따라붙는 녀석들이 한둘 있었지만, 우리와 산을 한 번 타보면 두 번 다시 같이 산 타자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지. 우리는 쉬지 않고 거의 경보 수준으로 정상을 넘었거든. 그때는 등산화, 등산복 이런 것도 따로 없었어. 기껏 파는 등산화라고 해봐야 저게 등산화인지 전화국 인부들이 신는 작업화인지 구분조차 가지 않는 등산화가 나돌긴 했지만, 그마저 우리는 꿈도 꿀 수 없는 가격이었기에 그런 용품들은 거의 사치품에 가까웠지. 우리는 그저 배낭 하나만 있으면 됐어. 그 안에 코펠이나 침낭, 여벌의 옷, 먹을 것 따위를 잔뜩 싣고 산을 탔지. 그저 단화 같은 거 하나 신고 말이야. 신발이 그럴지니 옷이야 말할 것도 없지. 시내에서 입는 옷이나 등산할 때 입는 옷이나 똑같았어. 그런 시절이었지. 우리는 오대산으로 갔어. 그때 산행의 목적은 정상을 밟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저 한적한 개울가에 텐트 치고 일주일 정도 있다 오는 게 목적이었거든. 일주일 후엔 보충 수업도 시작했기 때문에 방학이어도 그나마 쉴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밖에 없었어.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산에서 보내기로 한 거야. 지금은 방학이 되고 피서철이 되면 산과 바다가 사람들로 득실득실하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 그래도 그나마 한산했지. 우리는 월정사 맞은편 개울 너머에 자리를 잡았어. 월정사에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있는, 지금으로 보자면 캠핑 명당 자리쯤 되겠군. 개울을 건너편에 텐트를 치고 쉬기에 너무 좋은 자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쪽으로 가서 텐트를 쳤지. 오늘은 대충 여기 냇가에서 쉬고 정상은 다음 날 밟기로 했어. 텐트 치고 밥해 먹고 둘이 진로 얘기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술을 먹고 있자니 날이 금세 어두워지더라고. 산은 해가 아주 일찍 지잖아. 그렇게 날이 슬슬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친구 녀석이 저쪽 숲을 건너편에서 자꾸 사람 소리가 난다는 거야. 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 그 숲을 안쪽으로 들어가려면 개울을 건너 우리를 지나가야 들어갈 수 있는데, 오후 내내 우리 있는 쪽으로 개미새끼 한 마리 지나간 적이 없거든. 더더군다나 오후부터 급한 용무는 대충 그쪽 숲을 쪽으로 들어가서 해결했었기 때문에 사람이 있었다면 못 볼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녀석이 술 먹는 내내 그러는 거야. 저기 사람 소리 안 들리냐고. 목소리를 들어보니 대충 6~7명은 돼 보이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후레쉬를 들더니 같이 가보자는 거야. 나 이거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고민하고 있는데 녀석이 너무 닥달을 해대서 같이 따라 나섰지. 그런 나이잖아. 겁도 없었고. 그렇게 우리는 녀석이 자꾸 소리가 난다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 조금씩 앞으로 가고 있는데 어라? 정말 사람들 소리가 들리는 거야. 여자들이 깔깔대는 소리도 들리고 남자들이 이 새끼 저 새끼 그러면서 하하 웃는 소리도 들리고, 어라? 이 녀석이 잘못 들은 게 아니었네. 라는 생각을 했어. 녀석이 큰 나무를 끼고 길을 찾기 위해 숲풀을 손으로 쓱 헤치는데 정말 그 빽빽한 숲 사이로 조그마한 공터가 나오더라. 야, 이런 곳이 있었네. 라고 생각했지. 그리고 그곳에 여자 셋, 남자 넷이 둥그렇게 모여 앉아서 술을 마시면서 낄낄거리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놀고 있더라고. 그 사람들도 우리를 보더니 흠칫 놀라더라. 당황한 친구 녀석이, 사람들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저희는 저쪽 편에 텐트 치고 있어서요. 라고 겸연쩍게 말하자 그쪽 사람들이 술도 한잔하고 같이 놀자고 하더라. 산에서 만났으니 다 같은 동료 아니냐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냥 모른 척 가기도 그렇고 우리는 좀 앉아있다 가기로 했어. 그렇게 우리한테 술잔을 돌리며 자기들은 모모 대학 서클에서 MT 겸 왔다고 하더라고. 그랬더니 친구 녀석이 무슨 생각에서인지 우리도 대학생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야.
나는 거짓말 참 싫어하는데 말이지. 그런데 나도 가만히 생각해보니 우리도 술 먹은 티도 나겠다. 또 괜히 처음 보는 대학생들한테 꿀리는 것도 싫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 어차피 또 볼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게 거기서 그 사람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술을 꽤 마셨어.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 웃으면 맞장구도 쳐주고 같이 농담을 하기도 하고. 거기다 거기 있던 여자 셋이 참 예뻤거든. 한참 사춘기 시절이다 보니 괜시리 기분이 달뜨기도 하고 좀 이상한 기분에 젖기도 해서 그 여학생들이 주는 술을 넙죽넙죽 잘도 받아 마셨지. 술 마시다 친구 녀석은 화장실 간다고 저쪽으로 가버리고.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친구 녀석이 오지를 않는 거야. 혼자 그 자리에 있으려니 그 자리가 영 가시방석 같기도 하고 말이야. 거기다 대학생이라고 거짓말까지 해놨는데 말할 때 들킬까봐 조마조마한 것도 있었고. 이참 저참 내가 친구 녀석 찾으러 가봐야 해서 이제 그만 일어나겠다고 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모두 수하게 조용해지면서 굳은 표정으로 날 쳐다보더라. 갑자기 소름이 돋았어. 아니 날 왜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지? 내가 뭐 실수했나? 그런데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해서 미안하다고 어쨌건 이제 가봐야겠다. 그러곤 우리 자리로 갔지. 혹시 우리 텐트에서 친구 녀석이 자고 있을까봐. 그런데 일어나서 걷자마자 술이 확 오르는 거야. 생각해봤더니 친구 녀석이랑 둘이 마신 양도 만만찮은데 이 대학생들하고도 꽤 마셨으니 산의 맑은 공기 때문에 몰랐는데 내 치사량은 이미 넘어 있었던 거지. 아무튼 그렇게 비틀비틀대며 우리 텐트 쪽으로 갔어. 텐트 문을 열어봤는데 친구 녀석이 없더라. 어디 갈 데도 없는데 말이야. 친구 녀석은 없지. 술은 빙빙 오르지. 일단 텐트에 조금 누워있다가 친구 녀석을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 후레쉬도 녀석이 들고 가서 후레쉬도 없었거든. 그런데 그러다 내가 까무룩 잠이 들고 말았지. 밖에서 뭐가 웅성웅성 하는 소리에 화들짝 잠이 깼어. 얼마 잠들진 않았던 것 같아. 잠깐, 아주 잠깐, 10분 아니 기껏 많이 잡아봐야 30분. 술은 여전히 깨지 않아 머리가 빙빙 도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어보니 자기들끼리 싸우는 소리더라고. 같이 데리고 가야 된다니까. 라고 어떤 남자가 막 화가 난 채로 소리를 쳤고. 오빠 그래도 그건 아니지. 저렇게 어린 애들을. 이라고 어떤 여자가 맞받아치는 소리도 들었어. 그때 내가 멍청한 건지 정말 취했던 건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지. 아니 술 먹이고 여자 데려가려고 저렇게 싸우나? 사람들 참 괜찮게 봤는데 진짜 상종 못할 인간들이네. 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 싸우려면 자기들 텐트에서 싸울 것이지 왜 우리 텐트까지 와서 난리들이야 라는 생각도 하고 말이지. 그나저나 친구 녀석이 걱정이 되는 거야. 이 녀석은 어디 갔는지 왜 아직도 와 노지라는 걱정이 막 드는 거지. 그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내가 비몽사몽을 헤매기 시작한 것 같아. 이건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데 뭐라고 말해야 하나. 정말 비몽사몽을 헤맸어. 밖에 인간들은 떠드는구나. 도대체 친구 녀석은 어디 간 거야. 조금 있다가 찾으러 가야지. 라는 생각만 계속하면서 술 기운에 잠속에 빠져든 거야. 그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잘 모르겠어. 후두두둑 하는 소리에 잠이 깨어보니 내가 꽤 잠들었던 거야. 화들짝 놀라 일어나 보니 역시 친구 녀석은 없고 말이지. 그리고 밖에는 맹렬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 바닥은 이미 축축하게 젖어가기 시작했더라고. 놀라서 밖에 나와봤더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 시커먼 암흑뿐이야. 갑자기 엄청난 공포감이 내 몸을 감싸더라. 산속에서 비는 억수같이 내리지. 친구 녀석은 보이지 않지. 앞에 개울은 이미 꽤 많이 불어올라 맹렬한 기세로 흘러내리기 시작했어. 큰일 났다는 생각과 함께 머릿속에서 강렬한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지. 빨리 친구 녀석을 찾아야 한다. 녀석을 데리고 빨리 저 강물을 건너 월정사로 들어가야 한다. 이 두 가지 명제만 머릿속을 뱅뱅 도는 거야. 나는 아까 대학생들이 있던 자리로 뛰어갔어. 후레쉬도 없고 달빛도 없어서 몇 번을 꼬꾸라지고 자빠지며 그 자리를 찾아가는데 아무리 찾아가도 그 대학생들 있던 자리가 안 나오는 거야. 길도 없고 말이야. 분명 아까까지만 해도 길이 있었는데. 그러다 문득 정신없이 앞을 향해 뛰고 있는데 자꾸 제자리만 맴돈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 상황이 되니까 내가 뭔가에게 홀렸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다시 방향을 틀어서 우리 텐트 쪽으로 뛰었더니 어라? 몇 걸음 가지 않아 바로 우리 텐트 자리가 나오는 거야. 나는 분명히 30분을 넘게 자빠지고 구르면서 앞으로 달렸는데 말이지. 와,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어른들이 말하던 여우한테 홀린 건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텐트 뒤에 누가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야. 자세히 보이지 않아서 다가갔더니 친구 녀석이 텐트 뒤에 서 있는 거야. 어안이 벙벙한 거 반, 황당한 거 반 뭐 이런저런 생각할 겨를이 어딨겠어. 일단 개울물이 더 불어나기 전에 개울물부터 건너는 게 우선이지. 텐트는 나머지는 나중에 가지러 와도 되고. 일단 저 개울부터 빨리 건너가자. 라고 녀석 손을 끌었어. 급한 마음에 나와는 달린 녀석이 어기적어기적 천천히 걸어오는 거야. 야, 뭐해 빨리 뛰어. 라고 내가 소리치자 녀석이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야, 그렇게 조급해할 필요 없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어. 아니, 이 새끼가 미쳤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직 술도 덜 깼는지 발음도 희미하고 말이지. 그러더니 갑자기 나한테 새끼줄을 내미는 거야. 너도 이건 이 허리에 꽉 짜매. 무슨 소린가 싶어 쳐다보니 녀석이 자기 허리에 새끼줄을 묶은 거야. 그러고는 나한테 그 새끼줄을 같이 묶자는 거지. 그러면 둘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다고. 이거 묶으면 둘 다 한꺼번에 넘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어. 라고 녀석이 말하더라고. 그때 나도 아마 사고가 많이 마비되어 있었던 것 같아. 급한 마음에 녀석이 내민 새끼줄을 내 몸에 같이 묶기 시작했어. 그런데 묶다 보니 뭔가 아차 싶은 거야. 그런데 이 녀석은 이 새끼줄이 어디서 난 거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하더라. 그러고 보니 발음도 이상한 게 처음엔 술이 덜 깨서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이 녀석이 그렇게까지 술 취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녀석은 내가 본 인간 중 가장 술을 잘 먹는 인간 중 하나였으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빨리 건너면 괜찮을 테니 줄을 묶지 말고 빨리 지금 건너기나 하자니. 녀석이 불같이 화를 내는 거야. 산속 개울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냐는 둥 막 소리를 지르면서 빨리 묶기나 하라고 그러더라. 그런데 아까부터 녀석 걸음걸이가 좀 이상하다 생각해서 녀석 다리를 자세히 봤더니 바지가 속에 뭘 넣은 건 마냥 온통 울퉁불퉁한 거야. 마치 바지 속에 돌을 잔뜩 넣어놓은 것처럼. 이런저런 생각들로 너무 궁금하지만 일단 개울을 먼저 건너는 게 우선이란 생각에 새끼줄을 내 허리에 묶었어. 그런데 묶으면서 홑겹으로 묶은 거야. 한 번에 쉽게 풀어지게 말이지. 그때 사실 이걸 묶는 게 안전한지 더 위험한지 판단할 능력이 내게는 없었어. 그런데 뭐랄까 그 막연한 경고등 같은 게 내 머릿속에서 점등된 거야. 다 묶은 다음에 빨리 건너자고 하니 녀석이 자기가 앞장서겠다는 거야. 그러라고 하고 개울을 건너는데 개울물이 벌써 허벅지까지 오더라고. 낮에 건너올 땐 분명 발목계에 찰랑거릴 정도밖에 안 됐는데 나는 산속 개울물이 그렇게 무서울 정도로 빨리 불어나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 물은 기껏해야 허벅지께 밖에 오지 않는데 이 물이 맹렬한 기세로 흐르니까 몸 중심 잡기가 쉽지 않은 거지. 나는 우리는 뒤뚱뒤뚱거리면서 앞으로 나갔어. 정말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온 신경이 바짝바짝 서는 거야. 그렇게 한 중간쯤 갔을 때였어. 녀석이 갑자기 앞서가다 우뚝 그 자리 서는 거야. 나는 뒤에서 빨리 가라고 생난리를 쳤지. 너무 무서워서 조금이라도 빨리 이 개울을 벗어나고 싶었거든. 그러더니 녀석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는 거야. 그리고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녀석이 날 쳐다보면서 씩 웃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야. 물은 세차게 막 흘러내려오지. 빨리 여길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만 계속 드는 와중에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는데 분명 녀석이 나를 보고 웃고 있다고 느껴지는 거지. 그러더니 갑자기 그 자세에서 스르륵 물 밑으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 몸도 같이 딸려 들어가기 시작했어. 경험 없이 당황한 나는 어어라는 소리만 하고 있다가 허리띠에 지어놓은 매듭을 확 풀어버렸어. 그리고 녀석은 완전히 물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이지. 그때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리고는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면서 개울을 건너갔어.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지. 가까스로 개울을 벗어나서는 사람 살리라는 비명을 지르며 월정사 쪽으로 뛰어갔어. 그리고 저쪽에서 후레쉬가 비치며 누군가 서너 명이 내 쪽으로 뛰어오는 걸 봤고 사람들이 나에게 뛰어오는 걸 본 후 나는 기억이 없어. 그 자리에서 그냥 기절한 거지. 깨어난 건 아침이야. 비는 언제 그랬냐는 듯 깨어 있었고 내 옆에는 웬 스님 한 분과 내 친구 녀석이 앉아 있더라고. 환한 빛 아래서 녀석과 마주치니 너무 반가운 거야. 그리고 울음을 막 터뜨렸어. 그때 왜 울었는지 모르겠어. 나도 그때 내 감정의 정체를 모르겠는데 울음이 한번 터지니까 걷잡을 수 없이 통곡 수준으로 울음이 나는 거야.
한참을 울다 기분이 가라앉고 나니 친구 녀석에게 불같이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녀석에게 막 화를 냈지. 대학생들하고 같이 술 먹다가 그렇게 혼자 사라지는 놈이 어딨냐고. 그랬더니 녀석이 나보고 무슨 소리 하냐는 거지. 녀석은 대학생들하고 술 먹은 적이 없다는 거야. 오히려 나보고 미쳤냐고 불같이 화를 내니까 오히려 내가 당황스러워지는 거지. 녀석의 말은 이래. 그러니까 둘이 술 먹고 이야기한 부분까지는 똑같아. 그리고 다른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냐는 얘기까지는 자기가 한 적이 없다는 거야.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개소린가 싶었지. 그런데 자기는 분명 나랑 술을 먹다 급똥이 마려워 똥을 싸러 갔다는 거지. 날이 두고두해지니 숲에서 싸기에는 좀 무섭고 해서 월정사의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말을 하고 화장실을 갔다는 거야. 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거든. 근데 녀석 말로는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좀 이상하더래. 들은 척도 안 하고 멍하게 뭐 어디 홀린 건 마냥 앉아있더래. 딴에는 그냥 내가 술을 좀 많이 마셔서 취했나 보다 생각하고 화장실로 간 거고. 우리가 텐트 쳐놓은 곳에서 월정사까지 거리도 좀 있으니 시간이 좀 걸렸는데 막상 와보니 내가 없더라는 거지. 여기저기 숲속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는데 내가 안 보이더래. 비는 슬슬 오기 시작하고 녀석은 비를 쫄딱 맞고 나를 밤새 찾아다녔던 거야. 그 시절에야 핸드폰 따위가 있을 리 없으니 뭐. 막 찾다 보니 개울물은 엄청나게 불어나 텐트 있는 쪽으로 가는 것도 불가능하고 월정사에 들어가 실종 신고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스님하고 의논 중에 희미하게 내 비명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야.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대. 빗소리와 개울물 소리가 뒤섞여서 긴가민가 문을 열어봤더니 내가 만신창이가 돼서 막 뛰어오고 있더라는 거지. 자기와 스님들이 뛰어나오니 나는 그 자리에서 기절한 거고. 얘기를 다 듣고 보니 머리가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띵한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럼 내가 만났던 사람들은 누구며 나는 누구와 술을 마신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싹한 거야. 나는 덜덜 떨기 시작했어. 그때 조용히 옆에서 얘기를 듣고 계시던 노스님이 그러시는 거야. 보소처사, 혹시 학생이 만났다는 그 사람들 7명 아니여? 여자 셋에 남자 넷. 나는 눈이 황소만해져서 스님을 쳐다봤어. 어떻게 아셨어요? 그 학생들 내 좀 아는 학생들인데. 그러면서 무거운 얼굴로 말을 안 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뭔데 그렇게 뜸을 들이냐고 재촉했어. 내가 그날 듣게 된 얘기는 이랬어. 그때부터 약 20여 년 전에, 그러니까 아마 1960년대경쯤 이야기인 것 같아. K대 대학생들이 그쪽으로 MT를 왔대. 늦은 시간에 오대산에 도착한 학생들은 그날은 월정사에서 자고 다음 날은 우리가 묵었던 장소에서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기로 했었나 봐. 그런데 아침을 먹는데 한 여학생이 그러더래. 야,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우리 7명이 날개 달고 하늘로 막 날아다니는 꿈을 꿨다. 응, 왜 7명이야? 우린 8명인데. 아니 그래서 나도 이상해서 봤더니 진영이는 땅 위에 서서 우리를 멀뚱멀뚱히 쳐다보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깔깔대면서 자기들끼리 밥을 먹었대. 그리고 그날 우리가 묵었던 자리에서 캠핑을 하고 잠을 자는데 늦은 밤부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야. 누군가 한 명이 일어나 모두를 깨웠고 그들도 나처럼 불어난 개울물에 어떡하나 걱정하고 있는데 전날 밤 하늘을 날아다녔다는 얘기를 한 여학생이 그런 의견을 냈대. 야, 우리 각자 건너면 너무 위험하니까 줄로 각자 몸을 쭉 묶어서 같이 건너자. 그럼 안전하겠지. 그들은 그 의견에 모두 좋은 의견이라고 동의를 했고 그렇게 모두의 몸을 꽁꽁 묶었다는 거야. 그런데 줄이 좀 모자라서 맨 마지막에 몸만 못 묶어서 그 아이는 앞에 선 사람이 손을 꼭 잡고 건너기로 했는데 그런데 개울의 중앙쯤에서 전날 이상한 꿈을 꿨다던 그 학생이 그만 개울에 휩쓸리며 넘어진 거지. 한 명이 넘어지면 주위 사람들이 붙잡아줄 수 있을 거라는 건 참 헛된 희망이었어. 한 명이 넘어지자 다른 주위 학생들도 감당을 못하고 모두 같이 넘어지면 휩쓸린 거지. 그리고는 맨 끝에 같이 줄을 못 묶고 남아있던 한 명만 살아남았어. 그 아이가 진영이었던 거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무섭고 소름 끼치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뒷머리를 내려치는 듯하게 내 머리가 띵하게 울렸어. 나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물어봤지. 저기 스님, 그럼 혹시 스님이? 그래요. 내가 바로 거기서 살아남은 학생이요.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우리는 그날 바로 서울로 향했어. 아, 물론 나는 그 스님 따라 법당에 들어가 절도 좀 했고
그 스님이 뭔가 태운제를 꾹꾹 밟기도 하고 그랬어. 다녀와서 한동안은 악몽에도 좀 시달리고 그랬지만 말이야. 그래도 별로 큰 탈은 없었어. 들은 건데 나중에 하류에서 시신들을 찾았을 때 옷 속에 온통 돌들이 가득 차 있었대. 거친 물살의 하류까지 떠내려가면서 옷 속으로 돌들이 가득 들어간 거겠지. 그날 이후로 나는 산에 가는 것을 한동안 꺼리게 되었어. 친구 녀석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는 그날 있었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오직 우리 둘만이 알고 있는 비밀로 남겨두기로 했지.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의 기억은 점점 희미해졌어. 하지만 가끔씩 밤에 잠을 자다 보면 그날의 공포가 다시 떠오르기도 해. 특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면 그 소리가 개울물 소리와 겹쳐서 다시금 나를 그날 밤으로 데려가곤 하지. 나는 가끔 그 노스님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지기도 해. 그분은 그날 이후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 인생의 본질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지. 그 가르침들은 지금도 나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어. 내 친구 녀석과 나는 그 후로도 가끔씩 산에 오르곤 해. 하지만 그날의 기억이 늘 우리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예전처럼 무모하게 산을 타지는 않아. 늘 조심하고 서로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지. 그날 밤의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 인생에서의 소중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해주었지. 그래서 지금은 그때의 공포가 오히려 감사하게 느껴지기도 해. 그 경험 덕분에 우리는 더 성숙해졌고 인생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으니까. 지금도 가끔씩 그날의 이야기를 친구와 함께 나누곤 해.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날의 교훈을 되새기며 서로에게 감사함을 느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린 꼬꼬마들이 아니지만 그때의 순수함과 열정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자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주지. 이상, 이게 내가 겪은 아주 오래전 이야기야. 두 번째 이야기, 지리산의 괴담. 지리산의 괴담. 지리산은 한국의 여러 산맥 중에서도 유난히 신비롭고 때로는 무섭기까지 한 산으로 알려져 있어. 이 산에는 수많은 전설과 괴담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내가 겪은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특히 소름 끼치는 경험이었어. 내가 대학생 때의 일이야. 여름방학이 시작되자마자 친구들과 함께 지리산을 등반하기로 했어. 우리 일행은 나를 포함해 5명이었고 모두 등산을 좋아하는 친구들이었지. 우리는 지리산의 절경을 즐기고 산에서의 밤을 보내며 추억을 쌓고자 했어. 출발 전날 우리는 모두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 등산 장비, 음식, 텐트 등을 챙기고 각자의 부모님께 여행 일정을 알렸지. 출발 당일 우리는 아침 일찍 모여 기차를 타고 지리산으로 향했어. 기차 안에서 우리는 지리산의 전설과 괴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 친구 중 한 명인 민수는 지리산에서 실종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했지. 그는 특히 밤에 산을 오르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어. 여러분, 지리산은 그냥 산이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산에서 실종됐고 어떤 이들은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해. 밤에는 절대 산을 오르지 말자. 민수가 말했어. 우리는 그의 말을 농담처럼 들으며 웃었지만 내심 조금은 긴장했어. 지리산의 신비로움과 위험성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야. 기차에서 내려 버스를 타고 산 입구에 도착하니 한낮에 해가 지리산을 밝게 비추고 있었어. 우리는 산행을 시작했어. 첫날 우리는 산 중턱의 야영지에 도착해 텐트를 치고 캠프파이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서 우리는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를 나누며 늦은 밤까지 깨어 있었지.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일찍 일어나 산 정상으로 향했어. 지리산의 경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어. 우리는 절경을 감상하며 사진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 오후가 되자 우리는 하산하기 시작했어. 그런데 산을 내려오던 중 갑자기 날씨가 급변하기 시작했어. 짙은 안개가 끼고 바람이 세게 불기 시작했지. 이거 큰일이네. 빨리 내려가야겠어. 친구 중 한 명인 영철이 말했어. 우리는 서둘러 내려가려고 했지만 안개 때문에 길을 잃고 말았어. 지리산은 평소에도 길 찾기가 쉽지 않은 곳인데 안개 속에서는 방향 감각을 잃기 쉬웠지. 우리는 한참 동안 길을 헤매다 결국 어느 깊은 숲속에 이르게 되었어. 여기서 밤을 보내야 할 것 같아. 더 이상 이동하는 건 위험해. 내가 말했어. 모두가 동의했고 우리는 급히 텐트를 치고 저녁을 준비했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곳은 무척이나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어. 주변은 어둡고
숲속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어.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마치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 밤이 깊어지자 우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텐트 안에 들어가 잠을 청했어. 그런데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곧 그것이 사람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도와줘, 도와줘.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에 우리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어. 텐트 밖을 내다보니 아무도 없었어.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의 목소리였어. 이상하다. 분명히 사람 목소리였는데. 영철이 말했어. 우리는 혹시나 누군가 길을 잃고 헤매는 건 아닌가 싶어 밖으로 나가 보기로 했어. 후레쉬를 들고 텐트 밖으로 나간 우리는 목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향했어. 그런데 숲속 깊은 곳에서 더욱 뚜렷하게 목소리가 들려왔어. 도와줘. 여기 있어. 우리는 목소리를 따라가다가 결국 낡은 산장을 발견했어. 산장은 버려진 듯 보였고 문이 삐걱거리며 열려 있었어. 우리는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조심스럽게 산장 안으로 들어갔어. 산장 안은 어둡고 먼지로 뒤덮여 있었어. 그런데 그곳에서 한 여자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했어. 도와줘요. 제발. 그녀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봤어. 우리는 그녀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어.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었고 몇 주 전 이곳에 온 등산객이었어. 그런데 길을 잃고 헤매다 이 산장에 오게 되었고 그 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고 했어. 이곳에 오고 나서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매일 밤마다 같은 꿈을 꿔요. 누군가 저를 잡아 끌고 가는 꿈을. 우리는 그녀의 말을 듣고 무척이나 놀랐어. 그 순간 산장 밖에서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려왔어. 도와줘. 여기 있어. 우리는 후레쉬를 들고 다시 산장 밖으로 나가 보기로 했어. 그런데 목소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숲속 더 깊은 곳으로 이끌었어. 우리는 결국 어느 큰 나무 앞에 도착했어. 그곳에서 목소리가 멈췄어. 목소리는 나무 아래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 우리는 나무 주변을 살펴보다가 땅에 묻혀있는 작은 상자를 발견했어.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과 편지가 들어있었어. 사진에는 한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편지에는 슬픈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 우리 가족은 지리산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리 딸이 실종되었습니다. 그녀를 찾기 위해 우리는 다시 이곳에 왔지만 그녀를 찾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 편지를 발견하신다면 제발 우리 딸을 찾아주세요. 우리는 사진 속의 아이가 바로 수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녀는 실종된 아이였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지리산에 머물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던 거야. 우리는 그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수진아, 너의 가족을 찾으러 왔어. 이제 집에 돌아가자. 내가 말했다. 그 순간 수진의 모습이 흐려지기 시작했어. 그녀는 우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서서히 사라져갔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을 잃고 서 있었어. 그리고는 그녀의 가족을 찾아 그 편지와 사진을 전달하기로 했어. 며칠 후 우리는 수진의 가족을 찾았어. 그들은 우리가 전해준 편지와 사진을 보고 무척이나 놀라워했어.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며 우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딸이 평화롭게 쉴 수 있을 거예요. 그 사건 이후로 우리는 지리산에 다시는 가지 않았어.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남겼어. 자연의 신비로움과 함께 그 속에 숨겨진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 지리산의 괴담은 단순한 전설이나 이야기가 아니었어. 그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우리가 직접 겪은 무서운 경험이었어.